네, 안녕하세요. CU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BJF 리테일의 신종화라고 합니다. 예,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 왔었었고요. 올해 다시 왔는데 예,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많이 오시네요. 앞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그래도 편의점은 괜찮지 않냐. 소형 스몰 리테일 포맷은 그래도 좀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잘 몰랐던 내용이어서 우리가 그나마 좋구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방심하고 있다가 슈퍼마켓 업체 이제 발표하신 김정근 대표님께서 모든 신도시에 GS 슈퍼마켓을 설치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잠깐 긴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위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관이나 이제 전체 협회 단위에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특정 업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앞쪽에서 전체 경기적인 내용이라든가 전망적인 내용들 큰 거시적인 그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던 그리고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시지만 편의점이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쪽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편의점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CAGR로 봤을 때 연평균 두 자릿수의 더블 버짓으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추이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추이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프라인 매출의 증감률과 편의점 매출 증감률이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자체는 좀 낮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지금 분명히 하락을 겪고 있는 채널의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좋구나라는 걸 잘 체감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우하향하는 이 추세 쪽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서 보자면요. 그다음 편의점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었던 부분은 점포 숫자일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편의점 전체 시장의 점포 증감률인데요. 지금 최근 한 7개년 정도의 월별 증감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 이상의 점포수 증가를 보이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한 3%대에서 한 4% 정도의 점포수 증감률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연평균 한 1000개에서 아니면 3000개 가까운 폭발적인 점포수 순증이 일어났었던 편의점 시장이 올해 10월달, 지금 2달 전이죠. 2달 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편의점 4개 회사가 현재 지금 메이저급 회사로 있는데요. 편의점 4개사의 10월달 점포수 총 순증이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편의점이 들어온 이래 IMF 때하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 환경에서 점포수가 마이너스인 달은 사실상 지난달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치 취합은 다 안 됐지만은 아마 이 수치는 11월 달도 동일하게 아마 한국의 편의점 순증은 이제 순증에서 순감으로 도래됐다,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살벌한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CU를 포함해서 전체 신도시에 이제 슈퍼마켓을 오픈하신 GS25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 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편의점 시장이 우하향하는 성장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외형적인 성장에서 어떤 벽을 겪고 있건 맞습니다만 이 4개 회사 입장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상위 2개사는 그래도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위 2개사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공시가 되고 있는 재무제표 자료들을 보신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큰 전체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해서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편의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성장을 더 할 수 있겠어? 혹은 이제는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줄지 않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4년도에 편의점에 여러 가지 어우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도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컨텐츠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과 관련된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편의점과 관련된 식품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CU의 공전의 히트 상품이 이제 연세 생크림빵 시리즈였는데요. 지금도 하루에 한 6만 개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렸을 때는 하루에 한 12만 개 정도 팔렸었고요. 그래서 연간에 2천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갖고 있는 상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 생크림빵이 생긴 이래로 지금 빠르게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예상했던 주기보다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한 1년 6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서 상품 주기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전의 히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2년을 채우기가 2년 이상 상품의 수명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됐었던 뭐 두바이 관련된 초콜릿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을 못 넘겼습니다. 이 키워드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아까 전에 그 어떤 컨텐츠라든가 상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고객분들이 이제는 뭔가 충성도라든가 아니면 고객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꾸준한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키워드, 대한민국을 어우르는 트렌드로 확인할 때 제일 많이 하신 활동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있었었던 그날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 어느 게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전 국민이 동일한 키워드나 동일한 트렌드를 이제 공유를 했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검색어 순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검색어 순위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실 겁니다. 다들 관심 가지시는 거는 내 핸드폰 유튜브를 열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나한테 펼쳐질 것인가 이걸 위주로 트렌드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 트렌드는 사실상 전 국민들이 공유하는 트렌드들은 별로 없죠. 내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춤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들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저희 유통업체는 분명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준비하고 영업 전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고객분들은 내 핸드폰 속에 있는 그 트렌드만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니즈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공통된 트렌드가 발생이 되면은 폭발적인 니즈로 이어지지만 그 트렌드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순식간에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 방송돼가지고 저희가 큰 뭐 컨텐츠에 대한 효과를 봤었는데 거기에다 나온 이 마폴리라는 이제 셰프가 만든 밤 티라미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상품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트렌드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트렌드들을, 과거 트렌드를 기억 안 하시는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드라마 이름 아시죠? 그죠? 지금 열심히 보시는 주말 드라마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한 드라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달 전에 무슨 드라마 보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올해 유행했었던, 올해 내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영화 있었나요? 기억하시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올해 넷플릭스에 봤었던 거, 내가 유튜브에서 몇몇 개 봤었던 거, 내가 봤었던 건 기억하지만 전 국민이 가지는 트렌드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유통회사에서 나왔었던 또 다른 상품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가성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가성비, 시성비, 뭐 가심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뭐 마음의 만족도 이런 거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그냥 가격입니다. 가격. 절대적인 내 눈에 보이는 가격. 뭐 그람당 얼마다, 몇 개당 얼마다 이것도 이제 찾지 않으시고요. 전에 1,000원 했던 거 지금 얼마에 파냐. 전에 5,000원 했던 거 지금 얼마에 파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보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버리면 바로 소비를 줄이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올해 편의점들이 철저하게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가격 중심으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990원입니다. 880원입니다. 용량도 표기 안 해요. 크기도 표기 안 해요. 뭐 대용량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쌉니다, 쌉니다. 이 얘기를 어필해야 될 정도로 지금 소비자분들은 무조건 싼 거에 대한 니즈 쪽으로 흘러가고 계십니다. 이 최저가 검색은 하시는데 최저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고 그냥 가격 싼 것만 우선 내 눈에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아니라 이젠 철저한 저가격 시대로 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빨라지고 가격이 싸져야 되면은 사실상 MB 상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스케일 메리트를 통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제조해야 저가격으로 유통회사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트렌드가 짧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싸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꼼수라고 불리는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상품들은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유통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소량으로도 상품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소기업들하고 트렌드에 있는 맞는 상품들을 소량으로 만들 때 대신에 가격은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되지만 마진이 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편의점들이 올해 이익률이 꺾였습니다. 전체 총매출량 전체 시장이 5% 이상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스케일 메리트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률은 전년 대비 떨어진 한 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대응에 맞는 MB 상품들로는 소비자의 대응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올해 저희 편의점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저희를 선택하실 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정하셨는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혜택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덕후력이나 킬러 상품, 트렌드와 같은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혜택과 컨텐츠 그리고 그 중간에 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근데 그 혜택과 가격을 뭘로 확인하시냐면요. 앱으로 확인하세요. 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싼 거를 사겠다라는 의지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있는 의지, 덕후력, 힐러 상품, 트렌드 이거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에 해당되는 거는 컨텐츠입니다. 분명히 혜택이 많지가 않고 그 혜택을 내가 앱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못 봤던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들이 실려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을 넘어선 소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내용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좀 재미를 봤었던 뭐 생레몬 시리즈라든가 생레몬 하이볼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두바이식 초콜릿이나 이제 흑백 요리사 관련 상품들인데요. 올해 조금 재미를 봤었고 판매량이 올라갔었던 상품들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가격과 관련돼서 어필하는 거는 저희 득템 시리즈라고 하는 저가격 PB 라인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레몬 하이볼, 기존에 하이볼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하이볼들이 작년 연말부터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레몬 하이볼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생레몬 하이볼 한 카테고리의 매출액은 다른 모든 하이볼의 카테고리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많이 팔았어요. 저기서 저희가 컨텐츠를 추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존 하이볼과 다르게 생과일, 생레몬과 생자몽 이런 것들을 썰어서 슬라이스를 썰어서 넣었다라는 거죠. 하이볼이면 가격, 하이볼이면 위스키의 종류를 보겠다. 여기서 이 하이볼에는 뭔가 생과일이 들어가 있네. 시각적으로 만족도를 주네. 그 컨텐츠 하나 가지고 소비자분들은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티라미슈 안 팔았던 거 아닙니다. 연세 생크림빵에서도 밤 시리즈 관련돼서 저희가 팔았어요. 마롱 시리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만 유독 밤이 난리 났었던 거는 흑백 요리사라는 컨텐츠의 힘이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일반적인 생활용품, 냉장 커피, 아이스 드링크. 과거에는 저 상품들이 대부분 가성비였어요. 비싼 스타벅스 안 가고 그냥 가까운 데서 냉장 커피 먹어야지. 매일 유업에서 나온 거. 비싼 음료수 안 먹고 1,000원, 1,500원짜리 파우치 아이스 드링크 먹었어야지. 가성비였죠, 전부 다요. 저 상품들 올해 전부 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냉장 커피에 대한 스탁이 SKU가 아마 내년부터는 두드러지게 이제 줄어드는 걸 보실 겁니다. 오픈 쇼케이스, 냉장 진열대 쪽에서 냉장 커피는 편의점들이 다 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되는 편의점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비자들에 대해서 트렌드에 맞춰줄 수 있는 소량 제조 가능한 상품들. 이렇게 되면 저희 파트너들은 중소기업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와 연관된 상품들. 이거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은 가격만 가지고 어필하자라는 게 편의점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포켓CU라고 하는 자체 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앱을 보면서 재밌는 걸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요, 남자분들이 60%가 넘습니다. 편의점 고객이 한 60, 70%는 남자분들이고요, 여성 고객은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남자분들이 편의점 오시면요, 적립도 안 하세요. 그 1%, 2% 적립해 드린다고 멤버십 적립도 안 하세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포켓슈라고 하는 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의 회원 구성비는 5대5로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률은 4대6으로 오히려 여성들이 높습니다. 저희 실질 고객은 남성분이 70%인데 비해서 온라인 쪽에서는 확실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했었는데요. 11월 9일이 저희 소방의 날입니다. 119죠. 119라고 하는 전화번호로 소방의 날이 저희가 되어 있는데 11월 9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소방서 분들을 응원하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포켓CU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동네, 지역에 소방서 분들, 소방관 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클릭, 투표를 해 주시면은 그 소방서에 저희가 방문해서 뭐 위로품도 전달하고 관련된 용품도 지원하고 감사패도 전달하겠습니다. 소소한 이벤트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소한 이벤트가 갑자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맘카페 분들한테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동네 소방관 분들 응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몇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저희 투표로 가시죠. 화성 1위 했습니다. 하남 2등 하셨습니다. 3위가 어딜까요? 재밌는 게요. 하남, 화성 꽤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경기도권이고요. 3위가 어디냐면요, 김해입니다. 김해. 특이하죠. 김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갑자기 아주 그냥 진짜 독립운동처럼 일어나셨어요. 이분들이 원래는 몇 위 하셨냐면 4등이셨어요. 저희가 3등까지 시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소방서까지 시상하겠습니다. 근데 전날 이분들이 4위였어요. 4위여가지고 3위가 안산이었는데 저희가 안산으로 확정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 다 끝냈고요. 안산 소방서에 연락까지 다 했어요. 3위 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김해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밤새 역사를 만드셨어요. 투표를 뒤집으셨습니다. 아침에 딱 됐는데 3등이 김해예요.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산 소방서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3위, 4위 소방관 분들 다 시상하는 걸로 저희가 위문품 전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때 들어왔었던 1위 화성 지역의 투표 숫자가 8만 건이 넘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소방관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편의점 잘 가시지도 않은 주부님들 중심으로 한 여성분들이 그 짧은 기간에 8만 번이나 투표해 주신 거예요. 하남도 7만 번이 넘습니다. 김해도 5만 번이 넘어요. 편의점이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떤 누구를 고객으로서 공략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희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만 반응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여성분들 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이용하시는 대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편의점에 와주십사 저희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때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 게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입니다. 25년도 업계 전망을 하기 전에 잠깐 24년도를 돌아서는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이제 담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3년도가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금연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 담배가 팔리던 대로 팔리고 금연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이 나가지고 올해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왔거든요. 올해도 담배를 다 피우시더라고요. 담배 판매량이 똑같습니다.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수제 맥주가 많이 줄었다고 이제 비싼 맥주 좀 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는 수제 맥주도 줄었고요. 심지어 소주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여기 이제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분 담배 피시는 분 주변에 있으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맥주도 못 드시고 소주도 못 드셔서 그나마 담배 피시는 거니까. 지금 저희 주변의 경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 2.1%, 내년 전망치 1.8%, 내수나 흑자, 저축액 여러 가지들 떠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수제 맥주 안 먹고, 외산 맥주 안 먹고, 국산 맥주도 안 먹고,
이제 소주조차도 전년 대비 5% 정도 줄인 소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나마 덜 오른 담배, 안 올랐죠? 안 오른 담배 정도만 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25년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5년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편의점 업종을 좀 관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 회사들 간의 경쟁이 생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의 성장이 어느 정도 벽을 겪은 상태에서 4개 회사들 상황이 다 다르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4개 회사들은 자기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내년도에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객들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의미를 담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사업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르게, 다른 유통 채널과 다르게 편의점 사업은 가맹 사업이라는 성향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의 99%는 가맹점입니다. 즉 회사가 어떤 전략을 펼칠 때 가맹점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백날 저희가 주장하더라도 점주님이 안 움직이면 저희는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본사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회사뿐만 아니라 점주님들한테까지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자 신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지면 내용입니다. 코코아 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이제 코코아가 많이 올랐죠. 초코송이라는 과자의 가격을 올린답니다. 그리고 투유라고 하는 초콜릿 아시죠? 워낙 이 코코아 함유 비중이 높은 초콜릿이어서 투유 초콜릿은 당분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제조사가 선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늘자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원두 가격이 러브스타 기준으로 1년 새 원두 가격이 80%가 올랐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전체의 판관비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면 올해는 인건비가 아니라 원자재, 특히 원물과 관련된 원가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는 인건비는 다 흡수를 했어요.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 창업 박람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창업 아이템들은 무인입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카페, 전부 무인 시리즈예요. 거기 가보면요, 요리 기구들도 다 로봇가 막 흔들어 가서 꽂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창업하시라고 하고 계세요. 인건비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원물에 대한, 상품에 대한 원가는 뭘로 흡수하실 거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동네 커피숍들이 약 10만 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10만 개 커피숍들은 내년에 이제 원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두 가격을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럼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전에 길거리에 무수히 많았던 떡볶이라든지 포장마차 기억나시죠?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뭐 한솥 도시락 같이 한때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도시락 전문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자영업의 시장이 훨씬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의 시장의 변화가 결국 편의점의 시장으로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저희 가맹점주님들이 이 사업을 그만두겠다, 편의점 그만두겠다. 그럼 편의점 회사들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연적으로 스크랩이 발생이 돼요. 근데 다른 자영업 비해가지고 편의점이 아직까지 그래도 낫다라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버티실 거예요. 본사가 스크랩을 원하더라도 점주님이 버티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게 편의점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편의점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십니다. 전체 자영업의 현재 순중은 제로라고 보셔도 될 만큼 자영업의 창업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상품입니다. 편의점 회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주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편의점에 가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슷비슷한 상품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근접성만 가지고 경쟁력이 결정된다 그러는데요. 이 근접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기인할 수 없으니까 차별성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 차별성에 대한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 관련해서 특화 콘을 만든 건데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컨텐츠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냥 라면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성, 버라이어티라든가 좀 신제품을 좀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력을 보강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엔터, 뷰티. 단순하게 보기 좋은 매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 가능성이 보이는 카테고리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찾아낸 다음에 CU 편의점 18,000개, 전국에 있는 54,000개 편의점에 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빠진 게 다이소나 채널이 있는데, 다이소의 뷰티 코너가 완전 지금 핫이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뷰티 시장을 다들 유통회사들이 쳐다보고 있고, 저희 편의점에서도 뷰티 시장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년도는 편의점 회사들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변화되는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는 자영업자분들이 편의점과 여타의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비교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는 편의점이 이제 이런 것도 팔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보시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발표를 마치는데요. 예전에 저희 회사를 표현할 때, 저희 업체를 표현할 때 모래 뺏기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깃발을 넘어뜨리지 않고 누가 빨리 이 많은 모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 있는 이 편의점 시장을 어떤 브랜드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속도전이 편의점 시장을 대표하는 표현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큰 모래를 쌓아 올라가시는 걸까, 모래탑 쌓기 경쟁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래탑을 쌓아놔야 저희 제조사분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소기업 파트너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소기업 파트너분들도 저희를 신뢰하실 수 있고, 또 저희 18,000여 가맹점주님들도 저희랑 같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지금보다는 좀 다른, 속도전보다는 조금 더 쌓아 올라가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